중동의 하늘에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저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중거리 요격무기 청궁2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습을 성공적으로 차단해낸 겁니다.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개전 후 이란이 발사한 130여 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과 에로우, 청궁2를 가동했고 종합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전해집니다. 이 가운데 청궁2의 요격률도 평균 요격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발사대 LIG 넥스1의 요격 미사일,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가 조화를 이루며 진가를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공습과 요격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요격 미사일의 소모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 UAE와 카타르 등지에선 미사일 재고 부담이 커진 것으로 관측되지만 패트리엇 등 미국 측 핵심 자산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단기간 증산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이 같은 환경은 청궁2의 경쟁력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포대당 3천억에서 4천억 원대로 알려진 청궁2는 패트리엇의 3분의 1 수준으로 성능 대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대량의 미사일을 상시 비축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의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미 UAE가 10개 포대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사우디와 이라크 등도 도입을 확정한 상태여서 이번 실전 운용 경험은 K방산의 추가 수주와 입지 강화에 결정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위 하늘을 바라본 채 돌아가고 있는 건 중국의 4세대 이동형 레이더 시스템 YLC-8B입니다. 지난 2016년 처음 공개된 중국의 신형 방공망으로 미국의 F-22, F-35 스텔스 전투기를 2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소개됐습니다. 이란은 기존 러시아제 방공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의 방공망을 사들여 배치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스텔스기를 요격하긴커녕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대만 FTV는 이란이 막대한 예산으로 중국산 레이더를 구축했지만 성능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산 레이더의 성능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베네수엘라 역시 중국산 레이더를 배치해뒀는데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작전에 투입된 미군 항공기들을 전혀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첨단 기술의 실전 활용 측면에서 미국에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습 닷새째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의 공격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이란은 주변 국가들을 공격하며 물귀신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장기전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군수 물자가 부족하단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고위 지도부 사이에서 이미 부족한 방공미사일 재고에 무리가 갈 거란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번 전쟁의 관건이 무기 비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기가 고갈되기 전 공습을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과 이스라엘의 12일 전쟁 당시 방공미사일을 전례 없는 속도로 소진한 뒤 다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합참의장은 작전 개시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기 부족 우려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100%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무기 고갈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터널.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습으로 숨진 하미네이의 사진 아래 비밀 무기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영상 속 삼각형 날개의 무기는 이란의 주력 무기인 샤헤드 자폭 드론입니다. 정밀도는 낮지만 때를 지어 몰려드는 이 가성비 무기는 미군 방공망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은 이란 드론을 90% 이상 요격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3천만 원짜리 일회용 드론 한 대를 잡으려면 미국은 60억 원 가까이 써야 합니다. برهم کوبیدن پایگاه‌های دشمنان در اقدامند و اقدام خواهند کرد و دشمنان رو مثل همیشه ناامید خواهند نمود.
여기에 이란은 축구장 3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신형 집속 미사일까지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지난해 12일 전쟁 이후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실제 95%에 달했던 아이언돔 요격률은 과부하를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의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알리 라리자니가 이란은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란이 1차 전쟁과는 달리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고요. 클러스터 미사일이라든지 새로운 신형 무기들도 장착을 하면서 최소 4주의 장기전은 이란의 무기고가 먼저 바닥날지 핵심 자원을 갉아먹고 있는 미국이 먼저 후퇴할지의 싸움이 될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